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1년 반 정도 전에 그 무료인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독학러를 위한 기초 재봉틀 이란 시리즈로 해가지고 쫙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재봉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옷 만들기 수업에 대한 영상을 올려야지 여러분한테 공언을 해놓고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어요. 이번 영상의 이름은 독학러를 위한 옷 만들기 기초 수업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재봉틀을 배우고 또 옷 만들기를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울끈불끈 할 때, 그때 도대체 옷 만들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되게 막막했고 어디서 뭘 배워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옷 만들기라는 거는 어딘가의 전문 교육 기관에 가야 뭔가를 좀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양재학원이라는 곳을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양재 무슨 전문반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저는 집에서 제 옷을 좀 만들어서 입어보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요, 무슨 옷을 만들고 싶으세요? 처음이니까 뭐 스커트 같은 거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스커트? 어떤 스커트가 좋아요? 뭐 이런 스커트가 좋아요 하니까, 그러면 이 스커트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면서 갑자기 스커트 만드는 법을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특정 디자인의 스커트였어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여기를 박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아. 그 다음에 이 시접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어딘가 깊은 터널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인 걸 알고 싶었거든요. 옷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 옷이 될 거야 라는 암시를 주시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들고 그만뒀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독학을 하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옷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 제가 진행하는 이 옷 만들기 기초 수업은 패턴을 가지고 가정용 재봉틀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내 마음에 드는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옷 만들기 기초 수업이 될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이제 옷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나는 패턴을 알아야만 옷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처럼 패턴은 구매해서 예쁜 옷을 만들 거야 라는 분들이 또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에 속한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깊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패턴 공부를 좀 깊게 하려고 보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1, 2년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패턴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 수 있지 않더라고요. 디자인이 예뻐야 되고, 원단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섭렵해야만 내 몸에 잘 맞는 예쁜 옷을 완성할 수 있는 건데, 이 패턴에서 너무 깊어지면 이 취미생활을 제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에서 제가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떡이 진짜 내가 어디에서 공수해 온 쌀을 가져다가 방앗간에 가서 떡볶이 떡을 뽑아 주세요. 집에서 막 고추를 말려서 막 그 고추를 집 고추장을 담궈 가지고 막 이런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어야 좋아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트에 가서 맛있는 떡볶이 떡을 사다가, 태양초 고추장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리고 맛있는 떡볶이를 금방 해서 나는 만들어서 먹겠어. 왜냐면 그 다음날은 나는 떡볶이 말고 쫄면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쫄면을 먹고 싶으면 또 마트에 가서 쫄면을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쫄면도 하고, 또 그 다음날은 난 잔치국수도 또 해먹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예쁜 패턴은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맡겨놓자. 그러니까 다양한 세계 곳곳에 예쁜 디자인의 패턴들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원단으로 나랑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지. 그래서 저와 비슷한 꿈을 꾸시는 우리 독학러들에게 좋은 옷 만들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내 몸의 치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보통 저희 제리네 구멍가게에서 판매되는 패턴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의 치수를 정할 때 어떤 부분을 정하냐면 가슴 둘레를 재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 둘레를 재야 되고 또 엉덩이 둘레를 재야 됩니다. 제 몸을 예로 들자면 저는 가슴 크기로 하면 영국 사이즈로 했을 때는 12 사이즈예요. 그런데 엉덩이를 재서 하면 10 사이즈가 나오고요. 허리 둘레를 재서 하면 14 사이즈가 나와요. 바지 같은 거를 만들 때는 허리 부분이 딱 맞는 디자인의 바지다. 그럴 경우에는 내 허리에 맞는 14 사이즈를 만들고요. 근데 이제 가슴 둘레를 재서 12 사이즈에 맞춰서 상의를 만들면 딱 적당하니 좋은데요. 12 사이즈 가슴 둘레에 맞춰서 제가 원피스를 제작하면 조금 타이트한 디자인일 때는 하체 부분이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패턴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고 표기 자체가 다른데요. 제가 예를 든 이제 영국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6, 8, 10, 12, 14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있어요. 일본 패턴 서적에 나와 있는 사이즈는 보통 얘기하는 스몰, 미디움, 라지, 더블 라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5, 6, 6, 7, 7, 8, 8, 9, 9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내가 원하는 옷에 따라서 사이즈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난이도에 따라서 패턴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난이도를 선택해서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어려운 옷도 있고 쉬운 옷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도저히 못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너무 쉬운 거는 진짜 재미가 없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는 한 번 해보고 두 번째이면은 누구나 다 쉬운 거지, 그 만드는 아이템 자체가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잘 설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다고 되어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더라도요, 경험이 많은 사람도 처음 만드는 거면 그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뭐 가방이에요, 옷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뻔한 순서대로 뻔하게 만들어지는 옷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뭘 하든지 나는 이것을 성공하고 말겠어.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이 취미 생활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내가 그렇지, 내가 이거 뭘 한다고 생각을 했어, 뭐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패턴을 선택을 했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원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옷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다양한 원단을 권해드리지를 않아요. 이 재봉틀이라는 게 원단에 따라서 굉장히 이 컨디션이 많이 바뀌거든요. 오래 한 사람도 너무 늘어나고 막 어려운 얇고 막 이런 원단이야 그러면 어렵게 갈 수 있는 작업이고, 또 처음 하시는 분인데 쉽게 재봉이 되는 원단이다 그러면 오, 재봉 이거 재밌고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원단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게 뭐냐면 린넨이에요. 이거는 진짜 딱 정해드릴 수 있어요. 린넨이에요. 린넨 중에서 신축성이 없는 순수한 린넨 있죠. 이 린넨이 왜 좋냐면 약간 두께감도 있고요, 늘어나지 않고요, 바느질도 탁탁탁탁 예쁘게 바늘땀이 만들어집니다. 면도 좋기는 한데요, 약간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에 따라서 난 좀 어려워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린넨이 제일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린넨 중에서 20수 또는 30수 그 정도면 의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원단을 선택하실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무지라고 하는 단색 있잖아요. 단색 원단을 사용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막 무늬가 들어간 거, 캐릭터가 들어갔어 한 방향으로 막 이런 거는 또 앞뒤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들다거나, 꽃무늬가 들어갔어 이런 애들은 만들 때는 막 기분 좋아 예뻐 그러면서 블라우스 탁 만들지만 그 블라우스랑 맞춰서 입을 옷이 되게 마땅치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블라우스 막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매치가 안 돼서 이상한 옷이랑 매치해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예쁘다고 해줄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옷은 처음에는 무조건 무지, 그냥 무늬 없는 원단으로 선택을 하시라. 요거는.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원단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선세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원단을 재단하기 전에 미리 수축이 될 부분을 수축시키고 이제 선 작업을 조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옷이 훅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선 세탁을 할 때도 초보이신 분들은 이걸 세탁기에 넣어서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세탁하고 나서 건조기를 돌리건 아니면 햇빛에 말리건 그거를 펴보면 어디는 불룩하고 막 구겨지고 막 이래서 재단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저는 스팀 다리미로 스팀 다림질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원단이 오면 구겨지지 않은 상태로 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를 스팀이 많이 나오는 다리미를 이용하셔가지고 스팀 다림질을 합니다. 스팀 다림질도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씩 다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꾹꾹 눌러서 해야지 이거 막 막 이렇게 막 밀면서 막 쫙쫙 피는 기분으로 하면은 원단 다 늘어나니까. 어쨌거나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원단을 미리 좀 다려 놓는다. 이제 원단이 다 준비됐으니까 다섯 번째로는 패턴을 이제 이용해야 돼요. 패턴을 오리거나 베껴야 되는데, 그 머처네미스 영국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패턴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뭐 베껴서 사용하거나 그냥 오려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일본 패턴 서적 같은 경우에는 한 종이 위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가 뭔지 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부직포에다가 베껴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너치가 있어요. 시접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패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패턴을 이용해서 내가 다려놓았던 그 원단에다가 재단하는 거, 거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접착심지를 작업하는 겁니다. 이 접착심지가 굉장히 또 우리 옷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재단해 놓은 그 원단 조각에다가 필요한 부분은 설명서를 잘 보면서 접착심지를 쫙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작업에 돌입하면 되지만 돌입하기 전에 설명서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일곱 번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 급해서 이제 빨리 재봉틀 이제 드륵드륵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지 막 이런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재단을 이제 해서 접착 심지까지 하루에 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거기까지 마치면 이제 그 다음 날로 미뤄보세요. 그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 설명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읽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림 위주로 한번 이렇게 그냥 대충 훑어보는 거죠. 아, 뭐 이렇게 하는 거구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보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끝까지 한 뭐 몇 번까지, 십몇 번까지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대충, 아, 요게 이렇게 하나 보네. 이런 계산이 쓰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날 작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리 내 머릿속에 이 전개도가 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 나니까. 네, 요 과정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이 밝았겠죠. 이제 8번은 재봉틀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봉틀에 어떤 실로 어떻게 세팅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원단을 선택하셨으면 그에 맞는 실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그냥 코아사 사용하시면 되는데, 색상 선택할 때는 약간 명도가 낮은 색깔 선택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똑같은 색상의 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작업하려고 하는 원단은 와인색인데, 와인색 실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참 얄궂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하고 내가 사용하려는 원단하고 딱 맞춰보면 그렇게 달라. 딱 맞는 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나는 약간 밝은 색 있고 어두운 색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는 게 조금 쉽게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을 때 제가 지금 요 만든 옷은 요 앞에다 이렇게 스티치를 모양으로 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고, 대부분 그냥 옷을 만들 때는 실이 안 보인단 말이죠. 보이지 않아야지 더 고급스러운 옷이고 좋은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티가 나는 색상의 실을 선택한다. 요게 룰 아닌 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선택을 하면은 밑실을 감아둬야죠. 밑실, 아래 들어가는 밑실하고 윗실하고 같은 색상 실로 맞춰서 이제 감아서 준비를 해놓고요. 오버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오버록 실도 거의 비슷한 색상의 실로 조금 맞춰 놓으면 더 좋겠죠. 네, 이제 9번은 내가 사용할 그 재봉틀 바로 옆에다가 필요한 부자재 도구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제 쪽가위, 이건 필수품이죠. 그 다음에 송곳, 쪽집게, 시침핀, 이렇게 4가지 여기다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봉틀 온 스위치 딱 키면 되겠죠. 하나 더 있다. 다리미. 다리미하고 다리미 판은 반드시 작업하는 그 옆에다가 가져다 놔야 계속 다림질 하면서 옷을 만들어야만 정말 옷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중간에 사실 궁둥이 뛰기 귀찮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다림질 좀 생략하자. 손으로 눌러가면서 하면은 정말 예쁘게 선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설명서에서 다림질 하세요 하는 부분은 다림질 꼭 하면서 해야 되니까 옆에 다리미 챙겨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옷 만들기의 10번째 과정은요, 바로 천천히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작업 개시한다입니다. 패턴에 함께 들어있는 설명서는요, 정말 쓸데없는 말이 한 글자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나 이거 이렇게 읽다가 요 옆에 뭐 써 있는 거 하나 놓치잖아요. 그러면 몇 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경험자로서 정말 제가 또 실수 또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꼼꼼히 읽는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자 다 읽어야 돼요. 이제 11번째 과정은 뭐냐면 작업이 일단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컨디션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옷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 카라 만들었어. 여기 이제 뭐 단추, 여기 앞에 앞 여민 만들어야 돼. 요거 하면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확 가라앉히면서 워워 시키면서 오늘은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어. 일단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1번부터 5번까지만 해야지. 더 하고 싶어도 꾹 참고요.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급해질수록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실수를 범하면 원래 작업하려는 시간이 뭐 한 5시간이면 될 거를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조금씩 섹션을 나누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내가 완성하는 날까지 뭐 5일을 꽉 채워서 하겠어.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의외로 내 작품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성공하는데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아시죠? 서두르면 실패해요. 번째로 제가 12번째로 옷 만들기의 흐름 중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 내 몸에 걸쳐보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랬는데 옷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이거 뭐 걸쳐본다고 되겠어 해가지고 처음에 막 설명서만 보면서 막 직진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다 만든 다음에 입어봐야지 라고 하면은 늦어요. 나중에 완성했을 때 나 팔이 짧아, 바지가 짧아 이러면은 진짜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걸쳐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12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바로 완성입니다. 저는 이 취미생활을 정말 10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새 옷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고, 뭔가를 배울 수 있었을 때 또 기쁘고, 옷을 완성했을 때 너무 뿌듯하고 그렇거든요. 이 옷을 만드는 게 그냥 단순히 옷값을 아꼈다거나 내가 만든 옷을 내가 입는다는 그 자부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 취미 생활이 저를 그렇게 조금 인도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옷을 사 입을 때는
무슨 브랜드가 있고 비싼 옷이 있고 명품이 있고 뭐 이런 데서 오는 박탈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정말 나는 나답게 살고 있구나 이런 안정감까지 가져다 준 고마운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옷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미있고 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를 막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의식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의잖아요. 옷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옷이 막 과잉이 됐을 때 지구도 해치게 되고 이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와서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내 몸을 위해서도 내 몸에 맞는 소중한 옷을 하나 지어 입는 거 그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옷 만들기 기초 수업이라는 영상으로 5가지 영상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들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꼭 저처럼 옷을 만들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런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또 그 사이사이 또 옷도 만들고 저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옷 만들기 기초 수업 영상은 격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 다음 주는 그냥 제가 옷 만드는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기초 수업 영상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궁금했던 점,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점들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네,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